안녕하세요. 색상을 가죽을 바꿀 때는요, 기본적인 작업이 좀 중요합니다. 1차적인 작업이 잘 돼야지만이 그 염색 마감을 했을 때 문제가 안 되고, 이제 고객분들이 쓰실 때 오래 가고 오래 버텨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가방도 이제 애착이 있는 가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원을 하고 이제 블랙으로 하는데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단면을,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염색약품이 코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손잡이가 떨어졌는데 그 부분을 놓고 1차적인 염색을 하고 이걸 마감해 하는 것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뭐 특이한 케이스 그게 아니라면은 손잡이 부분, 이런 부분을 먼저 복원을 해 놓는 게 좋아요. 복원 약품이, 단면 약품이 다 마감이 된 후에 염색을 하면은 나중에 염색약을 제거를 할 때는 제거가 되고 그러는데, 먼저 가죽에 쓰는 약품이 안쪽에 들어간다 하면은 이 단면 약품이 잘 붙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투 약품을 쓸 때는 안감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는 가방 같은 경우는 안감을 빼서 염색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건 밤색이다 보니까 안감도 밤색인데, 간혹 보면은 가방은 겉면은 어두운 색인데 안감은 밝은색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음선에서 약품이 많으면은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옆면을 지금 약품이 좀 많이 묻었네요. 설명하다 보니까요. 옆면 같은 경우는 이 기림의 선까지 염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양이 좀 많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1차 염색에서 침투가 확실히 블랙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좀 많이 하고, 뭐 장갑에도 묻고 하는데, 이제 이런 데에는 어차피 블랙으로 할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요. 한 구간, 이런 장식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서 해주시고, 장식까지 들어가지 않도록요. 어찌 보면은 작업이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기본 약품은 금속 장식에 닿았을 때 이음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주고, 이렇게 단추 부분을 묻지 않게 이렇게 살짝 염색을 했으면은요, 이 부분을 바로 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 건조를 하면서 장갑까지 같이 건조를 해줘야 돼요. 장갑에서 또 다른 곳에 이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 조금을 했어도 바로 건조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좀 작업을 이렇게 해도 번거롭고 귀찮은 것 같아도 괜찮은 게 뭐냐면요. 이 침투약품은 그나마 건조가 바로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색감의 차이가 있죠. 이제 바닥면 같은 경우에도 아직 복원을 하지 않았는데 부위가 넓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가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1차 염색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틈 사이, 틈 사이도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죽의 엠보가 무늬가 있는데 그냥 쓱 지나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사이까지, 주름 사이까지 염색이 골고루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줍니다. 이제 뭐 안감은 따로 분리를 해놨으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안감이 안 떨어질 경우에는 어느 구간을 염색을 하면은 바로 건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셀린의 가방도 조금 오래되고 그런 느낌은 있지만 이렇게 낡았지만은요, 누군가한테는 그 제품이 좀 의미가 있거나 애착이 있거나 그런 제품들을 복원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원을 하는데 가방이 왜 이렇게 낡았는데 복원을 하시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좀 소중한 제품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자, 이제 이런 고리 같은 경우에도 안쪽 틈 사이까지 충분히 염색 약품, 1차 염색 약품이 침투가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 실밥 사이가 안 보인다고 해도 나중에 완전히 건조가 되면은 빈틈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틈 사이 부분까지 염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안쪽까지 잘 들어갈 수 있게 최대한 이렇게 가죽을 늘려서 염색을 해줘야 돼요. 틈 사이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붓을 사용하는 것은요, 만약에 스펀지 같은 걸로 해서 쭉 문지르면 금방 되겠죠. 금방 되는데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스펀지는 처음에 바르는 데만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바쁩니다. 지금 가방도 많이 밀려 있고, 잠바도 많이 밀려 있고, 복원 사업을 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1,500분 정도가 구독을 눌러 주셨는데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화기를 화장실 갈 때도 갖고 다녀야 돼요. 문자, 카톡, 뭐 전화 상담이 많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시면 붓의 약품을 충분히 발라서 다 바른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닿지를 않았고 또 이 부분도 주름 사이가 염색이 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좀 해서 붓으로 바르면서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붓이 지나간 것 같은데도 염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염색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드라이로 말리고요. 건조를 했죠. 뭐 다 잘 됐네. 건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빠진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걸 확인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1차적인 약품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약간 좀 느낌이 다르게 보이죠. 이제 이 부분이 복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다 까맣게 되지가 않는 것이고 여기도 약간 해진 것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1차 염색을 해도 보이기 때문에 이 가방은 1차 염색을 마친 후에 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손잡이, 주름 틈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건조가 되고 다 됐다 하면은 가방 입구 쪽은 이렇게 뒤집어서 염색을 해줍니다. 그래야지만이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흘렀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큰 문제가 안 생기죠. 안감이 밝은 색의 가방을 염색을 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원을 해야 될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쪽을 1차 염색을 했잖아요. 자, 어떠신가요? 이런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탁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복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된 가방, 상태가 좀 안 좋은 가방들은 복원을 자리가 1차 염색을 해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염색을 하고 완전히 속 안에까지 건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원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주름이 많은 가방은 특히나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고요. 색상을 바꿀 때는 이런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름 안에가 잘 안 들어가면은 나중에 블랙으로 도료 작업을 했을 때도 그때도 잘 안 되게 됩니다. 1차 염색이고 복원을 자리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1차 염색을 한 후에 복원을 합니다.